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핫한 투자 정보와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식인사이트랩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전기차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4년 중국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글로벌 1위 BYD의 일부 딜러들도 경영난을 겪으면서 시장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월가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제2의 헝다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후반부에서 공개할 BYD 위기의 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전기차 관련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솔직한 의견도 들려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혹시 중국 전기차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인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성공 신화에서 대붕괴로. 먼저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보시죠. 2024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 대수로 따지면 무려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BYD는 2024년에 427만 대를 팔아서 테슬라를 제치고 당당히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비결은 바로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 때문이었어요. 구매 가격의 최대 60%까지 보조금을 지원했거든요. 1억짜리 차를 사면 정부가 6천만 원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충전 인프라까지 국가 차원에서 깔아줬고,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 비중 2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기차 성장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15에서 20%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됐거든요. 정부 보조금도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기업들 사이에 극심한 가격 경쟁이 시작됐어요. 일부 모델들이 테슬라 대비 수천 달러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트 2 파산 도미노의 시작. 이제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웨라는 회사입니다. 바이두와 지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로 테슬라 킬러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월 판매량이 1000대도 안 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네타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대리점 폐쇄를 거쳐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 있어요. WM 모터는 아예 매장을 닫아버렸어요. 이미 차를 산 고객들도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헝다그룹 얘기입니다. 부동산 위기로 약 355조 원 부채를 감당 못해 파산한 그 헝다그룹 말이에요. 헝다가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전기차 사업도 했거든요.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2024년 7월 이 헝다의 전기차 계열사 두 곳에 대해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부동산 파산에 이어서 전기차 사업까지 완전히 어려워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헝다가 부동산에서 전기차로 사업을 확장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수백 개에 달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 중 90%가 도태되고 결국 10여 개 정도만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파트 3 1위 BYD마저 흔들린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글로벌 1위 BYD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BYD의 일부 딜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고객들과 직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BYD가 전국에 4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 중 일부가 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BYD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BYD가 5월에 상당수 모델 가격을 최대 34%까지 내린 것도 시장 경쟁 심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걸 모델의 경우 상당폭 가격이 인하되었어요. 이 상황을 본 장성자동차 회장이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도 이미 유사 헝다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사이에 일부 차량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파트 4 제2의 헝다 사태 무서운 데자뷰. 이제 왜 전문가들이 제2의 헝다 사태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죠? 패턴이 무서울 정도로 똑같거든요. 첫 번째, 과잉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입니다. 헝다가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전기차, 관광, 스포츠까지 손댔듯이 지금 전기차 업체들도 온갖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두 번째, 정부 지원 의존 구조입니다. 헝다가 정부 정책에 기댔듯이 전기차 업체들도 보조금 없으면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세 번째, 시장 포화 후 가격 급락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듯이 지금 전기차 가격도 반토막 나고 있죠. 실제 수치를 보면 더 심각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여력이 수요에 비해 과잉인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도 일제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청자동차 회장은 중국 자동차 산업에는 이미 헝다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제2의 헝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으며, CNBC는 장기적으로 이런 극한 경쟁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어요. 파트 5 한국에 미치는 충격파. 중국 전기차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수출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에도 높은 장벽이 있어요. 이유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BYD가 올해 1월 한국에 정식 진출했잖아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늘어나서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 기아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특히 중국 내수에서 모판 물량이 저가 덤핑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문가들은 전기차 구매할 때 가격만 보지 말고 브랜드 안정성도 꼭 고려하라고 조언해요. 회사가 망하면 AS도 못 받고 중고차 값도 폭락할 수 있거든요. 파트 6 투자자 관점에서 본 현실 체크.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 신호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업계의 7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극심한 구조조정 국면입니다. 두 번째, 1위 BYD마저 딜러 파산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세 번째,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보조금 의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요. 네 번째, 글로벌 관세 장벽으로 수출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회 요소들도 분명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 정화 효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게 되죠.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 노력으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거예요. 세 번째는 내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 관점입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어려움이 실제로는 테슬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동안 테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마진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이 테슬라는 로보택시나 FSD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죠. 실제로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구조조정이 테슬라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주요 경쟁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지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처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적극 개입할 것인지가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살아남는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혼란 속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빨리 격차를 벌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지금 성공 신화에서 생존 게임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의 데자뷰가 현실이 되면서 업계 대부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패권을 잡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중국 전기차 산업의 진짜 실력을 검증하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 2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전기차가 정말 제2의 헝다 사태를 맞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중국 관련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투자에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